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죠. 네, 유시민 작가께서 과학책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네, 제목도 정말 직관적이에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오늘 이 책을 다독이는 밤에서 함께 할까 합니다. 인문학자의 뭐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학책을 내셨다고? 네,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어요.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를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알릴레오 북스에 소개된 책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처음에 받았는데, 이게 뭔가가 좀 확신이 들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배우자께서 수학사를 전공한 박사님이신데, 요즘 과학책을 많이 읽었으니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컨셉으로 책을 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옆에서 아마 이제 쭉 지켜봐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저도 뼛속까지 문과생인데 이 작가님께서도 이제 자신도 문과생이었고 어쩔 수 없이 문과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문과생을 운명적 문과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면 문과든 이과든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학을 못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문과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거죠. 그래서 작가님도 문과를 선택을 했고, 수학은 이해가 안 갔지만 외워서 본고사를 봤다. 그런데 점수를 잘 받으셨다. 네, 여기에서 갑자기 괴리감이 확 느껴졌어요. 아, 맞다. 작가님 서울대 나오셨지. 괴리감이 확 느껴졌고, 어쨌든 작가님은 수학을 외워서 푸시고 본고사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예 뭐 수학과는 인연을 끊었던 셈인데, 사실 문과생은 그 이과의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글자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식이나 아니면 화학 기호, 뭐 원소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과생은 이 과학의 언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이 약간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좋은 그 입문서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앞에 이 과학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서문에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총 이제 5분야에 걸쳐서 그 관련된 책, 그리고 어떤 기초 지식,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지식도 조금씩 더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뇌과학 분야가 제일 흥미롭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뭐 또 요즘 워낙 그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이 저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곧 뇌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뇌과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뇌는 1.4kg 정도의 무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체 전체로 보자면은 한 2%래요. 이 1.4kg는 유럽 남성 기준이기 때문에 뭐 또 동양인이나 아니면 이제 각자 자신의 체구에 따라서 킬로그램 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1.4kg 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우리 전체 혈액량의 25%, 그리고 에너지의 20%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부분을 이 뇌가 쓰고 있는 거죠. 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정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이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어떤 생각, 그리고 행동들을 결정 짓는다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문학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죠. 우리 왜 윤리 시간에 배우는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백가의 논쟁이 엄청 났었고, 결국에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과학에서, 특히 신경 분야에서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답을 깡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거울신경 세포인데요.
혹은 뭐 마음을 읽는 세포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제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죠. 한 원숭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원숭이가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방의 기질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행동을 아이가 따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방 심리가 있고 또 공감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뭐 아픈 모습을 보면은 나도 같이 아파해주고 타인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행복해해주고 어떤 공감 능력이 있는데 이런 공감 능력은 그 사피엔스에서도 나오죠. 이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다. 동물들도 물론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폭넓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방 능력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과학에서 밝힌 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맹자가 주장했던 이 측은지심 그리고 인 사상이 결국에는 그 거울신경세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바로 저는 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작가님께서 이미 뭐 인문학 쪽에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크로스오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전 그 분야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뭐 가령 생물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기적 유전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님은 이 대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그 생명체의 DNA가 같다라는 것은 DNA는 A, 아데닌, T, 티민, C, 토신, G, 구아닌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결 순서만 다를 뿐이지 모든 동식물의 DNA는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는 알파벳 4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경이로웠고 또 무엇보다도 존재의 고독을 느낄 수 있지 않아서 감동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는 뭐 주변의 나무나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미에는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 예전에 그 파주 출판단지 안에 이제 작업실이 있으셨나 봐요. 그 작업실 앞에 있는 버드나무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그 구성의 흐름이 참 유시민 작가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구성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유시민 작가라는 감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 과학을 만났을 때 이런 글의 흐름이 나올 수 있구나. 뭐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책이 특히 좋았던 것은 이 과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다시 공부한 이 작가님의 어떤 열정 그리고 공부를 끝까지 하고자 하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세에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또 기감이 됐고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나이가 들면 현명해진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보통 어리석어진다. 우리 몸의 하드웨어는 20대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리막을 걷는다. 뇌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더 늦게까지 스스로를 개선한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뇌가 획득하는 데이터는 노년기까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뇌과학자들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뉴런은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거꾸로 뉴런의 연결 패턴에 영향을 준다. 내 뇌의 뉴런이 순조롭게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책을 읽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세상과 연대하며 낯선 곳을 여행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뇌에 새로운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뿐이다. 어리석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약간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과학을 참 유려하게 약간은 에세이처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고요.
약간 스낵처럼 과학을 아삭아삭 먹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입문서가 되어 줄 것 같고요. 뭐 이 책에 이제 주석이 나와 있거든요. 주석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고, 곳곳에 정말 주석이 있어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과학책을 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여기에서 소개된 다른 과학책들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어떤 과학의 나이테를 점점 확장해 가다 보면은 그 나만의 세계 역시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는 이유는 어떤 나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과학책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저부터 좀 과학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고 좀 작가님의 다음 책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그 인문학 쪽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놀랍게도 과학책을 탁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책은 넥스트는 뭘까?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설명대로 과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적 잡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오늘 함께 읽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